근자재 값이 폭등한다. 분양가 난리 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년세입니다. 3년세. 철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나타내 주는 건데요. 63.4% 올랐습니다. 물론 이번에 순살 아파트도 영향을 많이 미쳤겠지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오르면 과연 분양가 괜찮을까요? 철근값만 올랐다면 분양가 안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철근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시멘트 값도요. 지금 현재 톤당 11만 6,600원을 하거든요. 2020년 대비해 보면 55.5%가 올랐습니다. 철근값은 톤당 100만 5천원을 하는데 63.4%가 올랐고요. 형광 있죠. 형광. 쇠기둥. 쇠기둥 말입니다. HBM이라고 하는 쇠기둥. 이 형광도요. 포스코에서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뭐 다른 제철소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 51.3% 올랐습니다. 115만 원 합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이 중밀도 섬유판. 야, 이거는 75.1% 올라. 75.1%. 진짜 많이 올랐죠. 이 장당 말입니다. 28,010원입니다. 레미콘도 제곱미터당 88,700원 31%가 올랐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르니까 근자재가 이제는요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건설업 일당 일반 직종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4년새에 24.2%가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참 중국 사람들 난리 났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요즘 말입니다. 이 건설업 현장에 가보면요. 외국인 천지예요. 그중에서도요. 조선족 아니면 중국인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이제는요.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워낙 많은 중국인들이 현장에 있으니까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일당을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일당 한번 보세요. 2019년만 하더라도 20만 3,891원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25만 3,310원입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일본 여행을 하고 싶었고요. 동남아 여행을 하고 싶었고요. 유럽 여행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해서 실제 일당을 받아서 제가 여행을 한번 가보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일을 하게 됩니다. 롯데월드 잠실 롯데월드 질 때 모래 질통도 오랫동안 져봤고요. 그 당시에 제가 하루 일당이 35,000원이었거든요. 35,000원.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그 협력사원이라고 해서요. 그 국민연금도 넣어주고요. 또 건강보험도 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 35,000원이었습니다. 35,000원. 35,000원도 비싼 거였어요. 게다가 이게 8시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해가 떠서 해가 넘어갈 때까지예요. 그리고 거기는 지하에서 모래를 지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라서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8시간 기준이라는 것 잘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요. 끝나면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몇 배입니까? 35,000원에 비하면 지금 배수로 따지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5배가 넘죠. 5배가. 5배가 넘습니다. 6배 되나 6배. 그 정도로 올랐습니다. 일당이 이렇게 오르면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은 뭐 제가 봐서는 난리 났어요. 이게 말입니다. 25만 3,310원이면요. 웬만한 나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탄 아니면 뭐
그와 비슷한 나라들 있잖아요. 한 달 월급이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대박 난 거죠. 진짜 대박 난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갔느냐.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준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을 기준으로 맞췄는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만 좋아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당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물론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25만 원을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올라간 것은 너무너무 자명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인건비 오르죠. 재료비 오르죠. 게다가 하루 8시간이라는 시간 지키면 공기 늘어나잖아요. 공기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제가 분양가 난리 난다고 썼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규모가 크고 덩치가 만만하지 진짜 크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합니다. PF 대출. 근데 그 PF 대출의 금리가 장난 아니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PF 대출의 금리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요. 4 내지 5%였습니다. 지금은요. 8 내지 9%입니다. 8 내지 9%.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지금 몇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지. 당장 말입니다. 건자재 가격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공기 늘어나죠. 여기다가 이자 폭탄까지 더 심해지죠. 이러면요.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양가를 많이 올리니까 지방에서 사기가 불안한 거예요. 사기가.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꼬여간다는 상황인데요. 미분양까지 지금 7월에 63,087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63,000이니까 아직 불안한 수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났냐.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겠구나. 실제로도 말입니다. 착공 물량 완전히 떨어졌죠. 작년 비해서 54.1%까지 떨어졌죠. 작년 비해서. 게다가 주택 인허가 물량 29.9%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떨어지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착공 물량이 떨어지면 2, 3년 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착공 물량이라는 게 공사가 들어가는 걸 말하잖아요. 착공. 그죠? 그런데 원자재값 올라가, 건자재값 올라가, 인건비 올라가, 공기 길어져, 이자 많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됩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요. 저는 진짜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생각이 왜 다르냐. 건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가는 거 맞아요. 공기 길어지는 거 맞아요. 이자 폭탄도 맞습니다. 이자 폭탄도 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말입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그 이자를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물가로 고금리로 계속 갈 거니까요. 집이라는 게요. 분양가를 높인다고 이게 시장에서 오냐. 내가 집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분양가가 높으면요. 안 삽니다. 안 사요. 아니 팔려야지 건설회사도 유지를 하는데 팔리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양가가 올라간다. 진짜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시장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요와 공급을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미분양이 안 날 만큼 싸게 팔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는 5년간 270만 가구를 분명히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7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이거 못한다고요? 대통령 공약은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신성불가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정권 재창출이 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약은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 따지면 지금 뭐 그만큼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화폐 장사는 없고 공급은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시장에서는요. 저는 제가 봐서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 오히려 말입니다. 저는 집값이 떨어지는 쪽에 방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2008년 이후처럼 말입니다. 시장은요. 들쭉날쭉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박스권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박스권 장세에 갇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양가는 올라갑니다. 시세만큼 분양가가 가지는 않겠지만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거다. 그렇지만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아니 집을 못 사면 집을 지어놔도 팔리지 않는데 팔리지 않는 집이면 건설회사가 더 빨리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효율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정부가 분양가가 안 올라가게끔 최저임금 낮추고요. 주 52시간제 없애고요. 주휴수당 폐지하고요. 아마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 중심의 정책이 돼야 되잖아요. 아마 그런 시장 중심의 정책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